네, 안녕하세요. 연합인 포맥스 이마라트 파운입니다. 네, 오늘 12월 8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나왔지만 시장은 연착륙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6,24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다우 지수는 이제 36,000선에 잘 안착을 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41%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4,600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5% 상승한 14,403선에서 오늘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면서 최근에 달러화 약세와 채권 금리 하락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 달러화 지수 오늘 전일 대비 0.4% 정도 상승하면서 104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 전거래일 대비 10bp 정도 오르면서 4.22% 수준에서 오늘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19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간신히 이제 10만 명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거의 20만 명에 육박한 수준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했던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19만 명 증가도 웃돌았습니다. 바로 직전월 수치였던 15만 명 증가보다도 상승폭이 더 컸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바로 직전월의 수치였던 3.9% 그리고 예상치였던 3.9%에 비해서 0.2%포인트 낮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이제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62.8%로 거의 전달과 차이가 없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소폭 오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1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보다 0.35% 오른 34.1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네, 시장의 예상치인 0.3% 증가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번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에는 미국 전미 자동차 연맹의 파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 영향이 되돌려지면서 3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이제 월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20만 명에 가까운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가 나왔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여지를 준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어 네, ING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고용이 냉각되고는 있지만 붕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연착륙의 스토리와 일치한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노동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오히려 이제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환영할 만한 신호다라는 즉각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용 숫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뒤로 조금 밀려났습니다. 사실 이 고용 시장의 고용 지표가 사실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월가에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쏙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기점으로 1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본 가능성이 4.1%로 바로 직전 수치였던 15%의 4분의 1가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3월에 인하 가능성도 단 43% 정도로 반영이 되면서 전월치였던 55.4%에서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 3월까지도 연준이 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는 참가자들이 전체의 5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5월께 이제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오늘 경제지표 이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중요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데요.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시간 대학교가 이날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 3.1%로 집계가 되면서 바로 직전월 수치였던 4.5%에 비해서 급속하게 하락을 했고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도 하락을 했는데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 2.8%를 기록을 하면서 직전월인 3.2%보다 내렸고 2021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소비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는 69.4로 직전월 수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결국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기대치 값에서 인플레가 어쩌면 이제 향후 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둔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가 둔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엄청난 호재였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JP 모건인데요.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 시장보다도 경기 둔화로 좀 넘어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내년에 좀 급속도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좀 패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JP 모건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가장 약세론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IB입니다. 지금 JP 모건이 내년에 보고 있는 S&P 500 지수 전망치가 현재 수준보다도 오히려 훨씬 낮은 4,200선 정도를 보고 있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약세장의 저점인 3,500선까지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니크 수석 내년에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3.75%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결코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둔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 채권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크게는 이 주식과 현금 간의 수익률 격차가 20%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강세론자들의 주장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의 최대 강세론자 펀드스트레의 톰 리 여전히 주식시장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톰 리 같은 경우는 내년 S&P 500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를 하면서 월가에서 가장 높은 S&P 500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하고 이 금융 여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할 것이다라고 톰 리는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쪽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와 금융, 기술주는 오늘 주식시장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 구글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저께 이 AI의 새로운 모델인 제미나이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 여파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상승분을 오늘 일부 되돌린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올랐고요. 메타 역시 2%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월가의 최대 화제의 종목입니다. AMD인데요. 네, AMD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0.4%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AMD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AI 칩을 발표를 했고요. 네, AMD는 2027년까지 자사가 좀 태핑해 볼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대감 속에 AMD가 비싸고 좀 구하기 어려운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과연 이 AMD가 엔비디아라는 이 반도체 시장 그리고 AI 시장의 공룡에 좀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이 시장의 지배력에 있어서 약간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AMD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이 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AI 칩 등을 고려하면 AMD의 아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AMD의 주가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JP모건이라든지 도이치방크가 AMD 이제 유망한 회사이지만 이미 주가 레벨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모건 스탠리랑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과연 AMD가 엔비디아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의미한 반도체 칩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AMD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70% 정도는 AMD에 대해서 분명히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약간의 신중론이 관측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주가도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월가에서 테슬라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좀 과격한 콜을 내놓고 나섰는데요. 내년 투자 전략 중에서 가장 좀 좋은 전략이 테슬라를 공매도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이 분석가는 주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래의 수익에 기반을 해서 주가를 올려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사이버 트럭 자체 역시 전기 픽업 트럭으로서 시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시장의 마켓이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 영업 수익이 유의미하게 좀 창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업계에 수많은 이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테슬라가 직면해야 되는 경쟁이라든지 또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16% 정도 가격을 인하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번스타인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네, 지금보다 반토막 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 전체로 보면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한 투자 회사 중에 40% 이상은 매수 의견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고요. 약 43%는 중립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대 지수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주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지 그리고 연준의 긴축 중단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해줄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